인공지능 학습에서 이번에는 오토 드로우라는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토 드로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퀵 드로우와 같은 낙서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오토 드로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림이 제시할 수 있는 완성된 그림 형태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토 드로우를 검색해서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이제 주소창에 오토 드로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와도 되는데,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판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림판 형태로 나오게 되고 왼쪽에 간단한 메뉴들이 조금 있어요.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요 백지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크게 살펴보면 네, 왼쪽에 이제 메뉴 화면을 들어가 보면은 스타트 시작 또는 종료할 때는 이제 종이 크기 모양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걸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제 그림 파일 형태로 내려받는 게 됩니다. 뭐 공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셀렉트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특정 그림을 그리고 나면 개체를 선택하는 그런 도구예요. 일단 그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토 드로우와 드로우가 있습니다. 드로우와 오토 드로우의 차이를 보여줄게요. 자, 드로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돼요.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리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안경이죠. 안경. 안경이지만 그냥 드로우는 그냥 말 그대로 안경처럼 보이게 그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토 드로우를 쓰겠다. 오토 드로우를 쓰게 되면 한번 보세요. 똑같은 안경을 그리는데 사각형이 딱 활성화되면서 위에 뭔가가 나타나죠. 보이나요? 내가 그린 이 짧은 그림으로 데이터 값을 분석해서 이런 걸 그리려는 게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제 컴퓨터가 선생님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네, 바로 선택을 해도 되고, 일단 선생님은 안경까지 연속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더니 위에 보면 몇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그리고자 했던, 의도했던 그런 도구들이 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은 거, 이 안경 멋지네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셀렉트는 이제 개체 선택이라 그랬죠. 개체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도 줄이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인공지능 도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분석을 해서 요런 도구로 다시 제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엔 필은 이제 채우기예요. 채우기에서 닫혀있는 공간에 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걸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인식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돌리기. 아래에 있는 게 되돌리기가 되겠죠. 그 다음 쉐입은 이제 모양입니다. 모양. 특정 모양은 뭐 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네, 쉐입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데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그게 나오도록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은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핑이 가능한 거죠. 타이핑 키보드, 한글도 가능하고 영어로도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치도 마음대로 옮기고 이렇게 축소, 확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림을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왼쪽 아래쪽에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PNG 형태, PNG라는 그림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쉐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 드로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걸 얘가 어느 정도 그 빅데이터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제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토 드로우에서 다양하게 그려보고 걔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 보는 활동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봅니다. 새 화면에 스타트를 해서 오토 드로우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럼 나온 모자들이 나오죠. 그럼 모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모자 이렇게. 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그린다.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총을 의도하고 있는데 총 모양이 잘 보이지 않죠. 이건 그럼 선생님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총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아쇠까지 넣게 되면 총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인공지능에서는 아직 총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네요. 이름 두 가지입니다. 총으로 표현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표현력이 부족했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일단 나온 게 없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고를 수 있는 대포나 이런 것들로 바꾸겠습니다. 대포가 되네요. 네. 그 다음에 개체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회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깔끔한 뭐 그런 걸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여기에 나의 꿈은 땡땡땡입니다. 네, 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얘도 이제 뭐 크기를 좀 더 키울 수도 있고 글자는 다른 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꿈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오토 드로우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선글라스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선글라스도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게 했다 그러면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제 오토 드로우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토 드로우를 여러 번 그리고 싶은 대상이 충분히 드러나게끔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꽃밭을 표현하겠다. 꽃밭을 표현하면 꽃이 있어야 되겠죠. 꽃 하면 이제 색깔 빨간색으로 해서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꽃처럼 보이나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거니까 적당히 그리면 이제 꽃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정들만 많이 나오네요. 선생님의 그림이 꽃처럼 보이지 않나 봐요. 그러면 조금 더 그리면 조금 더 그리면 꽃처럼 보여라. 꽃처럼. 선생님은 지금 해바라기 같은 꽃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해바라기로 생각을 하지 않고 거미줄 이런 것들로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림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축적된 데이터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정령 꽃처럼 생긴 모양은 없단 말인가. 이렇게 정말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모든 걸 지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 지워도 되고 이거 자체를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개체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꽃 모양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역시 꽃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군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 선생님은 나름 이렇게 튤립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튤립으로 생각을 안 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좌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도전하겠습니다. 자, 가장 꽃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정성을 좀 다해서 네. 안 나오네요. 네. 꽃이 없는 걸까? 지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장작, 불 이렇게만 생각을 하네요. 아, 정말 아까워요. 네. 이렇게 내려가 보고 이렇게 잎 모양처럼 하면 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 꽃처럼 나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요런 꽃 모양을 일단 그렸어요. 꽃이 있으면 이제 벌도 그려야 되겠죠. 벌은 네,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벌은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벌은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날개를 날개 이렇게 하면 벌 모양이 어디 있나요? 아, 예, 벌 같네요. 그렇죠. 아, 성공했습니다. 네, 벌이 날아드는 모습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뭇잎도 그냥 그려볼게요. 나뭇잎은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나뭇잎들 있네요. 괜찮은 나뭇잎 넣고 색깔은 네, 일단 선택을 하고 색깔은 초록색으로. 색깔이 한 번에 선택 안 되면 다른 색으로 바꿨다가 다시 가면 됩니다. 이게 약간의 오류 버그 같아요. 네, 그래서 크기도 네,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고 자, 준비가 됐죠. 네. 그러면 나비도 한번 그려볼까요? 나비. 예, 나비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비는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줘도 나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맞네요. 나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의 색깔은 네, 뭐 보라색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비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비를 또 그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네, 또 다양한 나비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이 나비의 색깔도 다른 색깔로 한번 넣어 볼게요. 주황색을 넣을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원을 디자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취미생활이 있죠. 누구나 다 취미생활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을 먼저 제목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의 취미생활은 무엇입니다. 자전거 타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취미생활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한번 쓰고 쓰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디자인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전거니까 자, 한번 갑시다. 자전거 이러면 자전거가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전거 좋아요. 그럼 이 자전거를 이렇게 하나만 하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전모 안전모가 딱히 좀 그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 일단 그러면 모자, 그냥 모자로 하고 이 모자를 색깔을 다른 쪽으로 바꾸고 자전거. 그럼 자전거와 함께 또 여행 갈 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타기 할 때 필요한 거, 물통 좋네요. 물통 표현이 될까요? 네. 물통 표현이 될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물통도 해당되는 거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쉽진 않네요. 네. 일단 뭐 이거는
흘러 넘치는 음료 같고, 네, 물통을 딱히 그리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기 젖병, 물통, 네, 물통, 젖병, 네, 이 정도 하면 물통은 돼 볼만 하겠죠. 네, 물통으로 하고, 네, 물통 색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꾸고, 네, 크기나 이런 것도 살짝 조정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취미생활에 관계된 것을 이렇게 글과 이런 단순한 그림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다음에 뭐 색칠하고 싶다 하면 이제 필 채우기를 이용해서 색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중간중간 채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꾸민 다음에 이걸 이제 과제방에 한번 올려주는, 네,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배운 퀵드로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오토드로우도 그렇고, 이건 이제 데이터 기반의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용자들, 전 세계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의도 그린 게 이겁니다 라고 이런 데이터 값들이 수집이 되면 이제 그와 유사한 걸 그리는 사람한테 얘들은 계속 뭔가 값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려는 게 이거냐 저거냐 계속.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의 의도는 이거였구나 하고 계속 학습이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게 머신러닝,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진화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은 처음에 많은 자원 데이터를 우리 사용자들이 집어넣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 있죠. 알파고도 그런 식으로 많은 대국 프로그램 이 결과값들을 계속 입력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이 인공지능 학습 도구들을 이용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도 한번 알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이 기계가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느냐 이런 것도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을 해보고 괜찮은 자료들은 많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